어떻게 제도가 바뀌던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어떤 애들이 가느냐? 이과 애들은 수학을 더 하죠. 근데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 수학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문과 수학 범위로 통일을 한 거죠. 그렇게 통일을 했더니 이제 막 대학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달에 대입 입시 제도가 개편안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2028 대입 개편안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2028이면 2024년도 지금 중3부터 적용되는 입시안인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까지는 뭔가 입시 제도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길래 그걸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네. 그럼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애들의 내신 성적을 고등학교 성적을 이렇게 네. 정규 분포로 딱 놓고 9단계로 자르거든요. 촘촘하게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등급이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럼 애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네. 개선하겠다. 9등급이 아니라 듬성듬성 자르겠다. 크게 5개로 자르겠다. 300명 학교라면 30등까지는 과목마다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가장 번째 큰 목표. 개편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수능 개편도 이루어지는데 현재 수능은 선택 과목을 애들이 치르게 돼 있어요. 네. 사회 과목에서도 선택하고 과학에서도 선택하고 수학도 선택을 하고 국어도 선택을 하고 원래는 자기 가려는 그런 진로 목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몇 년간 운영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른 거죠. 나는 물리 1을 했는데 네. 물리 2를 했던 애가 같은 만점인데도 성적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 이번 개편안에서는 유불리를 없애겠다. 그래, 즉 모든 아이들이 문이과 구별도 없고 수능에서는 다 똑같은 시험을 보도록 하자. 이게 개편안인 거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 학과의대에 가려면 혹은 특히나 의대에 가려면 되게 굉장히 앞자리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등급이 확 확 많아지면 네. 어떻게 라인업을 세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의가 있는 제도긴 하나 이걸 가지고 뽑아야 되는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중위권 대학까지는 괜찮은데 네. 다 1등급 안에 드는 상위권 대학이 오는 애들은 이 내신으로는 뽑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수능 비중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주요 대학들은 애들 불러다가 면접이라는 이름 하에 본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빡세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출발의 선의는 인정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수능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확정안에서도 수능의 변화가 몇 개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네.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과, 이과에 우리 전통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과 애들은 수학을 더 하죠. 네. 근데 똑같이 봐야 되니까 그럼 수학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수학 범위를 문과 수학 범위로 통일을 한 거죠. 그렇게 통일을 했더니 이제 막 대학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이공계 오는데 정도로. 수학도 이 정도 해갖고 오면 우리 가르치기 힘들다. 그래서 심화 수학이라는 것을 선택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이게 최종 확정안에서는 빠졌죠. 빠졌어. 그다음에 원래 문과 애들은 사회를 보고 이과 애들은 과학을 보는 건데 이제 선택 없이 똑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다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논란이 생기는 거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1학년 과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수능에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네. 게 어떤 좋은 학교들은 그래도 교육과정이라는 걸 따라야 되니까 3학년 때 거 막 나가지만 네. 또 어떤 학교는 꼼수를 부려서 네, 뒤에 3학년 딱 해놓고 1학년 수능 과목을 또 그런 것 가르치면 같은데. 그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서 이건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는 거라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걸 볼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의 행정적으로는 묘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전히 수능은 바뀌어도 중요도는 꽤 높고요.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변별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을 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올해 중3 학생들이 지금 개편이 된 거잖아요. 부모님들 되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네.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게 유리한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시스템에 의존해서 더 잘 되게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그 학교 갔기 때문에 갑자기 잘 돼갖고 뭐 되는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특목 자사에서도 아무리 센 고등학교라도 현행 9등급, 새로 생긴 5등급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인가? 이거는 대학들이 다 계산해 놓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그쵸. 판단만 잘 해라. 부모님들. 대학들은 항상 저 애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놨을 때 성적이 몇 등 정도에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 학교 안에 뭐가 갖고 자꾸 결정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이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를 시켜놔야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제도가 바뀌던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어떤 애들이 가느냐? 국영수를 잘하는 성실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제도든 상관없어요. 네네. 대학 입시는. 다른 과목 다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엄마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일단 국영수인데 학원만 주구장창 다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와서 얼마나 애가 복습도 잘하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점점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서서히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하는 매니저하는 능력이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엄마 아빠가 그래도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영어를 자꾸 어떻게 하면 많이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대학은 결국 잘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학 입시는 어떤 형태든 국영수를 잘하는 우리 과를 관두지 않을 성실한 아이들. 그럼 국영수 잘하는 애들 뽑는 시험이 뭐죠? 그게 수능인 거예요. 성실한 아이들 뽑는 시험이 내신인 거죠. 우리 과를 관두지 않을 애들 뽑는 게 학종인 거죠. 대학들은 꼭 그런 애를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책 읽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이런 성실도가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일단 학교에서 숙제가 나오면 숙제를 꼭 해가야 된다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애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 많으시고 네네. 영상도 많이 보시고 네, 하시거든요. 네네. 진로 전문가가 봤을 때 이 고교 학점제를 잘 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등학교지만 대학교처럼 선택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입시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우리 기계과를 오는데 너 물리 2를 안 들었다고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즉 학생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뽑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부모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네. 고교 학점제의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2년 뒤에 무슨 과를 지원할 것인가 상의를 해서 잘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시는 것이 이게 세부과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큼직큼직하게 계열을 정하는 게 계열. 중요한 거죠. 공학 안에서 기계냐 전자냐 이건 조금 나중에 정해도 되니까 일단 우선은 큰 계열을 정하는 것은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사실은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책도 보셔서 우리 아이의 이런 과면 이런 과목들을 해야 된다. 많이 알면 좋겠지만 이거 결정할 시즌이 되잖아요.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정말 좋은 자료가 많이 갑니다. 다행이다. 다 그냥 무료로 배포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기계과를 가시겠다고요? 이런 과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활동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나가요.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이렇게 걱정스럽고 회자가 되냐면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다 세금 들여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남의 집 자식인데 무슨 과 가라고 정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쵸. 나라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그것만 정해달라 하는 거죠.
애들의 그건 인생이고 정해지. 꿈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자료 찾아보면 너무나 잘 돼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바뀐 입시 정책으로 간다면 정시와 수시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예전에는 다 수시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바뀐다는 교육자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위권 대학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수시 정시 비중이 나라 입장에서는 수시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주요 대학들은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면 수능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수능은 뭐 어디 가서 따로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수능은 고등학교 2학년 과목에서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배우는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내신은 시험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2028에는 그렇죠.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것들은 기말고사가 끝나도 방학 때부터 계속 뭐 기출 문제 풀면서 장기 기억 속에서 계속 남게 하는 게 이제 수능 공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 입시 제도가 개편안이 되고 아이들도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사회 자체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가 보다는 사실은 어떤 역량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 칸 낮은 대학을 간다고 인생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가서 진짜 내가 평생 먹고 살 자기만의 무기를 키우는 게 진짜 대학 가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존감을 높여서 나는 나중에 멋지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지금은 성적은 그냥 잠시 보여지는 것뿐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서 전문가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조진표 대표님을 너무 모시고 싶었던 게 오늘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괴로워하는데 오늘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무리 입시가 개편이 됐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본부터 성실함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진로를 찾을 때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아이와 또 체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를 먼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